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최근에 주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힘든 분들이 지난 2020년 3월 이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만 보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30년 이상이나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어려운 이 바닥에서 굴렀던 저 자신도 지금 장을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참 주시장 뭐 정말 이거 계속해서 이게 남아 있어야 되나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도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서바이벌했습니다. 항상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아. 그래도 지난주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은 2600선대 아래는 과매도 구간이다. 결국 순간 장중에 2550까지 살짝 깼다가 지금 주가가 그래도 다시 위에 또 올라와 있죠. 하지만 눈이 왔지만 이거는 진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 바닥을 찍는 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은 66,600원 아래는 얘가 우리가 바닥하고 바닥존하고 의미가 다른데 여긴 바닥존으로서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래 거기는 결국은 좋은 매수 구간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끝내 이 길이라. 그래도 그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꿀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굉장히 약했죠. 근데 여기 이게 뭘까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주가 아니라 2주 연속입니다. 2주 연속 장대 양봉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요 얘기랑 연결된 내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방금 지금 신군이 벌써 힌트를 줬네요. 신군. 네. 지금 디커플링은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디커플링을 쓴 이유는 이미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디커플링일까요? 한국과 미국의.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이죠. 예전에 보통 미국이 강했는데 우리가 약했죠. 약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약한데 우리는 좀 강합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조금 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너무나 일찍 먼저 빠졌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했냐면 여러분들 작년 6월이었죠. 6월 이후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꺾었을 때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나라는 우리나 중국 같은 나라다. 왜?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미국은 별로 빠지지 않았었죠. 왜냐하면 거기는 서비스의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약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아마존에서 월마트에서 타깃. 아마 타깃은 조금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면은 이마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마트도 있고 뭐 롯데마트도 있고 또 뭐 LG 마트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월마트랑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발표가 딱 됐는데, 예서 뭐 타깃 같은 경우 가장 최근이니까요.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좋았다고 그러죠.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실적이 괜찮겠나 보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유를 안을 들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특히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한참 놀란 건 뭐냐면 미국에선 사람을 뽑을 때 하나 물어보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약 먹니? 무슨 약인지 아시죠? 네. 너 그거 말약 먹니? 그래서 만약에 만약 그러면 이 사람은 뽑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할 때 벌써 제가 미국 갔다 온 지도 코로나19 때문에 몇 년이 됐는데요. 그걸 요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겠다 그러면 그냥 뽑는 거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인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의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그런 문제죠. 이 고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보면 2주 연속 장대 한봉을 주고 있다. 어디가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난주에 제목이 주말 장대 양봉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또 많이 보셨더라고요. 요새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우리 여러분이 보시는 내용들도 보면 그러니까 10,000개 이상 넘어가기가 쉽진 않은데
그것도 3만 개 이상 보셨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2주 연속 주말에 장대 항봉. 지난주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장대 항봉입니다. 2% 이상 올라왔습니다. 코상은 좀 더 강했습니다. 2.3% 올라왔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또다시 1.8%, 여기도 1.8%대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장대항봉을 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약세현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우리가 금세 와닿는 그 부분들은 삼성전자에 66,600원을 줄고 놓고 지금도 아마 오늘 아침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옆에서 열심히 또 여러분이 질문한 거 댓글 같은 거 N파동이 뭡니까? 그럼 거기다 N파동 달아주고 그다음에 뭐 녹색존이 뭡니까? 그럼 거기다 녹색존 뭐 글 같은 거 달아줄 텐데 저희는 저희 수강생하고 얘는 66,600원 아래면 끝내 이 일이라 그럼 이제 저한테 선생님 바닥 찍었나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바닥은 모른다니까요. 바닥은 어떻게 해야 바닥이냐면 얘가 상행선 추세에 올라서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상행선 추세는 뭡니까? 할 때 누차 이렇게 공강해서 되죠. 기차가 빨간 기차가 레일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매매하시다면 그건 굉장히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런 걸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서바이벌 전략을 위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그럼 약간 그건 비꼬는 듯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의 지론은 다릅니다. 물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거는 좋지만 소를 잃었으면 그 다음에라도 외양간 고쳐놔야 된다. 왜? 다음 소가 올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장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죠. 올해 2020년도 이럴 때 장이 폭락했을 때 그 폭락이 그러면 언제 했었나요? 2018년도 10월 달하고 똑같은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2018년도 장은 또 어디 있었나요? 지난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지금 지나가도 여러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음에 얘가 또 올 테니까요.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볼까요? 우리가 막 장마가 일면서 막 곳곳에 피해가 많잖아요. 다음에 또 오잖아요, 장마가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만 내가 이 폭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하락의 물결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냐? 결국 아까 우리가 작년 6월에 OECD 선행지수가 꺾어 내려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와도 제가 어디보다 나쁘다 그러면서 이 장을 위험하다 그랬냐면 중국보다 나쁘다 그러면서 이 장의 위험을 얘기했어요. 아마 공개강에 들어오셨던 분도 왜 1월 달에 이거 신용 갖고 있다면 그대로 깡통을 당합니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99번 조정받으면 올라가는데 얘가 한번 꺾었을 때 이게 꼭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많은 어떤 비상조치. 그래서 주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곡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꺾어졌을 때 특히 보면 5파동이었죠. 그럼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들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가 66,600원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 하냐면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삼성전자에서 등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맨 끝에 등 돌린 게 뭐냐? 증권사 레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증권사 레포트가 목표 단가를 하향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마지막이죠. 올라갈 때는 또 어떨까요? 한참 또 올라가면 삼성 10만 원은 기본이고 12만 원 간다, 14만 원 간다, 얼마 간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난 항상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음에 또 옵니다. 자,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가운데서 드디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6월에 하나 오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있는데 지금 종합에는 없는 게 6월 달에 오는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수는 우리는 그래도 강하게 주말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마다 올라오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라인을 거놨죠. 얘는 얼마 아래면 과매도라고 하냐면 2600선대 아래면 과매도라고 했습니다. 얘가 지금 보면 2600선대를 확 빠지면 그 다음에 강한 장대 양봉. 여기도 보시면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미국 시장 때문에 밑으로 훅 빠졌다가 주가가 하단에서 꽤 많이 돌려준 겁니다. 이것도요. 하단에서 좀 돌려줬고요. 2600 아래니까요. 그 다음에 위로 갔습니다. 왜? 이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지금 여기가 바닥을 찍었습니까 하는 거는 얘가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야 돼요. 일정한 궤도에 올라간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레일이라고 비유한다면 일정한 레일이 올라가면 근데 우리가 여기 신경 안 쓰고 딴 거 하더라도 얘는 원래 가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관성이라 해요. 주가는 세 가지 정제했거든요. 한번 흐름을 타기 어렵지 타면 계속해서 가는 관성.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과다에 따라서 돌아오는 회기성. 그러니까 지금은 거꾸로 밑으로 관성이거든요. 밑으로 관성으로 빠졌다가 너무 많이 빠지면 과다에 그때 들어주는 회기성. 지금 우리가 노리는 구간은 이 회기성을 노리는 겁니다. 아직 관성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뒤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이 밑에서는 회기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이게 도느냐 이게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얘가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때도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조정 줬다가 올라가서 살 기회를 주듯이 얘가 내려가더라도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숲을 돌릴 수 있는 그 회기성 구간 그걸 지금 노리는데 그 구간이 2600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밑에서 퉁퉁 올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 수강생 특히 새로 들어오는 저희 수강생한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봐요. 당신 지금 주식의 비중과 현금의 비중이 얼마입니까? 간단하게 현금 몇 프로예요? 라고 질문해요. 뭐 질문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신용 안 썼으면 다행인 거고요. 신용을 안 써야 끈대 일이라 존버가 가능하지 신용 썼으면 존버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현금은 무조건 50% 이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위에서부터 현금은 50% 이상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지 아니면 깡통납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중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던져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던져야 될 것은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부담감을 판가에다가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은 강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도 사람들이 가격 올려도 저건 가격 올릴 수밖에 없어. 난 그래도 저걸 꼭 써야 돼. 이런 회사는 강한 회사인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원가 부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올릴 수 없다. 그 회사 문 닫아야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얘가 하락 추세이니 상승 추세이니. 근데 여러분들은 종합에서도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추세는 월봉이다. 월봉의 6개월선이라는 겁니다. 5일선은 심리, 20선은 생명선, 60선은 수급선, 엔드 120선. 한 달 20일, 6개월, 120. 이게 기업의 재고 사이클의 펀더멘탈 선인데 또 스마트폰 유입선인데 그 아래에서 헤매고는 종목군들은 올라갈 때마다 때려라. 왜냐면 걔들은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이 인플레이션 이 부분들이 컸을 때 아까 타깃이나 마찬가지죠. 월마트나.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큰 업체들도 영향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으로 벌어서 이자돈 내는 기업들도 없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낙담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종목군들을 보면 그거랑은 무관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에서 종목은 실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다행히 여기 한번 보시오. 굉장히 강하죠. 밑에서는 우리는 별개로 이렇게 강합니다. 먼저 많이 빠졌고 우리는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하고는 조금 좀 디커플링이죠. 오늘 미국이 장중 훅 빠졌다가 약간 뒤가서 돌려줬는데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일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날은 미국 증시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도대체 왜 올라갔니? 얘가 올라간 게 아까 제가 얘는 과다 이격에 따라서 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4파동 구간, 여기서 제일 좋은 그림은 4파동을 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4파동 그러면 한 파도에 사실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장이 지금 올라가는 게 여러분 생각엔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할 때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얘 많이 빠져 올라간 거야. 야, 얘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좀 사줘도 되지 않을까?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Why? 야, 얘 왜 올라갔니? 그래야 얘가 올라간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내가 만약에 틀리면 그걸 수정할 수가 있고 내가 맞으면 걔를 계속해서 다음에도 이용하면서 그게 어떤 매매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Why? 왜 올라갔을까요? 자, 첫 번째 그림 들어갑니다. 이 그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죠. 얘가 1291원, 1290원대에서 90원대에서 두드맞고 최근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 주말 한번 보자고요. 주말에 원달러 환율이 확 빠졌죠.
원달러 확 빠졌다는 건 이 차트 볼 때마다 여러분들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울렁증. 그 울렁증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차트가 만약에 삼성전자 차트다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강세인 거죠. 얘가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약세인 거죠. 원달러 환율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 차트는 그냥 달러 차트예요. 종목명이 달러예요. 그럼 얘가 뭐가 올라가는 겁니까? 달러 가치가요. 그럼 얘가 뭐가 떨어진 겁니까? 달러 가치가요. 그래 놓고 그다음에 원화로 가는 겁니다. 아,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줘야 외국인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곡선은 길게 보면 달러의 유입 곡선과 비례해요.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코스피 곡선 올라가는 거고 달러 가치가 귀해진다. 그럼 우리 주가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큰 시각으로 보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금요일 날 환율이 달러가 확 빠진 거죠. 근데 또 한번 보죠. 여기 하나 보이십니까? 여기 화살표 달아놨는데, 저거 화살표 없애놨네요. 여기다가 화살표 제가 달아. 요 날과 요 날이 두 날이 요게 금요일이거든요. 요 날도 금요일이고 요 날도 금요일 날이거든요. 참 우리한테는 요새는 주식장으로 입장을 보면 성스러운 금요일입니다. 얘가 금요일 날 확 빠지고 얘가 확 빠졌어요. 근데 밑에 가서 확 보십시오. 내버친 게. 지금 여기 보시면 5월 20일 이게 요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여기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사줬는데 특히 선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선물을 사줘야 기관들이 또 프로의 매수해서 매수를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빵 떴던 겁니다. 근데 지난주 일주일 전에 보시죠. 여기도 선물 계약이 10,000개 이상이 매수가 들어왔죠. 둘 다 환율이 밑으로 확 빠질 때입니다. 아, 알겠다. 그러면 지금 주말에 사준 거는 외국인들이 사준 거네? Yes, okay. 그럼 외국인들이 샀을 때 거기에 동력이 된 건 뭐야? 환율.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말로만 환율을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타나는 결과값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샀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을 자극하는 그 원동력, 그 연료가 되는 것은 환율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수장님, 아니 달러는 달러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가 되기라는 것이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환율.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온 노하우인 거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약속 장소에 나갈 때도요.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전거나 도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경제TV에서 많이 아주 굉장히 최고의 인기 중에 하나가 어제 꾼인가요? 이름이? 네. 뭐 우리나라에 정말 어벤져스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하죠. 거기 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뭐 그분들의 뭐 실력이야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요. 그분들을 보면서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분들이 참 그 심성적으로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도 됐다 그런 느낌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제가 그걸 쭉 이렇게 보면서 겸손하게 뭐 자기가 나와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걸 보고서 뭐 나는 배운다고 표현한다든지 저도 아주 그런 분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아주 다른 분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장을 접근하는 어프로치 방법과 제가 접근하는 법은 조금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뭐라 할까요? 이건 그냥 차트 분석이 아니라 그냥 주가 검진 원리예요. 자, 신군한테 곧바로 물어볼게요. 신군. 네. 자기 급락을 줬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항상 무조건 급락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급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제가 생각할 때 한심한 게 뭐냐면 급락을 준 다음에 옆으로 기면 하방 경직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절대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얘는 내려가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각도론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는 항상 급락과 급등의 각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급락 다음에 급등을 주면 이건 상승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1대 1. 1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급락 급등 다음에 맨날 신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완만한. 그렇죠. 완만 그러죠. 근데 얘가 급락 급등 다음에 얘가 또 급락을 줘버리면 이건 그냥 찐꽁빵꽁인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완만한 조정을 줘야 매수가 이겼는데 각도가. 그래서 한 번 더 급등을 줘버리면
이게 드디어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찍을 때 3단은 1번 급락, 일반이 투매 나와야 물량 공백이 나오니까 깡통으로 털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무조건 급등을 줬을 때 이건 세력이 들어온 거죠. 일반들이 저렇게 못 만들거든요. 일반끼리 손 막히는 상황은 저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면 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근데 또다시 급락 줘? 야, 2단 저침으로 가는구나.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보고 대응해야지. 근데 완만해? 그럼 가능성이 있는데 드디어 여기서 장대양 보여줬는데 너 드디어 갈라는 거구나. 고고고. 이걸 하나씩 한 땀 한 땀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얘가 급락을 줬잖아요. 여기 보시죠. 얘가 여기 이때가 1296원이었을 때거든요. 여기서부터 환율이 고점 찍고 여기까지 급락을 줘버렸죠. 근데 얘가 급락 때문에 뭘 줬어요? 급등. 급등이죠. 그럼 얘가 무조건 매수가 이긴 건가요? 아니요. 아니걸랑요. 이제 드디어 얘는 환율로 보면 1대1인 거예요. 그때 여기서 얘가 여기서 그냥 못 간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봤을 때 것이 의미 있는 선은 절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올라갈 때 아주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방금도 들어오는데 우리 작가님이 아주 수준 있는 분이에요. 선생님 얘가 2600선대 아래는 과매도 지역이고 66,600원대 아래는 얘가 과매도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소장님 한마디로 찍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Of course 찍은 건 아니죠. 그럼 선생님 그 근거는 뭡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됐을 때. 환율이었다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환율이 한 1250원이나 1200원대 있었으면 얘가 2600원 아래는 과매도로 얘기 못하죠. 왜냐면 얘가 한참 앞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럼 우리 한참 빠져야 되니까. 근데 얘가 보니까 얘가 1300에서 한번 막히겠구나. 얘가 지금 환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요.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이 뒤에 그림이 저 뒤에 그림에 있네요. 얘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얘가 위에서 1300원대에서 얘가 막히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럼 얘가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면 올라가다 환율이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면 외국의 매수가 들어있구나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얘가 지금 주말마다 올라가는 우리 장이 의미가 없는 일 할 때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환율이 1300원대 막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가 그러면 1300에서 두드 맞는 건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얘가 1300에서 두드 맞느냐 그럴 때 중요한 의미점이 있습니다. 얘가 지난번에 했죠. 1300원을 돌파해버리면 중간에 어떤 걸릴 게 없다고 그랬죠. 그때 환율이 날아가는 건 아니지만 걸릴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TV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보시거나 여러분들을 중에서 제가 딱 나눠서 이분들이 최소한 한 5년, 10년 이상 하신 분과 하지 않은 분들을 구별하는 가장 간단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얘가 꼭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가 오잖아요. 참 묘하죠. 꼭 악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호재죠. 얘가 두리말 내려가는 거 호재죠. 꼭 그럴 때는 호재가 나오고요. 꼭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뜰만할 때쯤 되면 근데 여기서 온통 둘러와도 얘가 뜰 이유가 없는데 그때 꼭 호재가 나오고요. 올라가다가 꼭 조정받을 만한 자리가 오면 꼭 악재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걸 여러 번 놀라다 보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럼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래서 한번 보시죠. 뭐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이게 처음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에서 여기 오는 거야?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환율 방어지수 오는 것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근데 항상 시작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통화 수합화에 대한 이 얘기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라는 거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미 팩트로 나온 것이 있었죠.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자체적인 이유보다는 어디에 이유가 굉장히 컸냐면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에 대한 영향이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 22회 이 회의록에서 의사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 나왔죠. 그동안에 경기 때문에 못했는데 얘가 7월 얼마 안 남았죠. 7월 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아시다시피 미국과 나머지 주요 6개국 대표적인 비중이 쉐어가 큰 것이 유로하잖아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밑으로 훅 빠지고 있죠. 얘가 이게 훅 빠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주고죠. 딱 어느 정도에 가서 얘가 조정받을 만한 자리 오면 항상 이러한 트렌드가 나온다는 거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통계학이지 얘가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드디어 네가 이게 나오는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하세요.
선생님, 그럼 얘가 이제 꼭지 찍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발 반복 좀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가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꼭지를 찍을 때 첫 번째 올라가다가 뭐가 나야 되냐면 첫 번째는 장대 몽을 줘야 되고 두 번째 얘가 실제로 아까 뭡니까 달러인덱스처럼 두 번째는 가격 조정을 줘갖고 올라갈 때 부염을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60이 쌍봉을 20이 쌍봉을 줘야 되고 유가도 20이 쌍봉을 줬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결정적인 것이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 뭘까요? 이게 쌍봉을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쌍봉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쌍봉의 모양만 준 거고 반쪽짜리 쌍봉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다 라인을 거내야 됩니다. 유가는 지금 이게 안 나왔다 그랬죠. 라인. 어딜 깨고 내려야 됩니까? 항상 쌍봉일 때 기본은 밑에 저점을 깨고 내려야 돼. 이게 저점을 안 깼잖아요. 그럼 얘도 그냥 찍는 게 아니에요. 야, 그럼 유가가 이제 쌍봉 수수가 밑으로 내려가 이게 아니라 본질적인 유가의 하락의 원인이 제공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 유가의 하락의 원인은 뭐냐? 사우디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랬고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난번에 아시죠? 암살 사건 나온 거예요. 빈 살만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쁜지. 그죠? 하다못해 이제는 기름을 팔 때 유라로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란 혁명 수비대 문제가 있다 그랬고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는데 어느 하나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요새 계속해서 비축유 푸는데도 어느 일정한 범위 이상은 안 빠지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상하이 중심에서 중국이 재개된다? 그럼 다시 또 유가 소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점을 찍었다라는 건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 틀을 깨져 내려가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얘도 의미는 있겠구나. 근데 그게 완전하게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이 아래선 바닥존이 있구나라는 것만 내가 보면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온가를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본질적인 내용을 보자고요. 그러면 결국은 결론은 나오는 거죠.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여줘서 외국인들이 선물이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줘서 이것이 외국인들의 수요를 자극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우리나라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의 본질적인 부분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지금 얘가 8.5에서 8.3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간 이런 모습은 극히 다행스러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얘가 화산을 친다면 활화산에서 사화산이 돼야 되는데 활화산에서 휴화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고점을 찍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 얘가 고점을 찍었고. 그럼 얘가 급속도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위는 막혀있는데 막혀있다고 해서 얘가 곧바로 밑으로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 종합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600선대 아래에서 얘가 과매도니까 얘가 빠지더라도 뜨겠구나라는 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뿡 뜨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시장의 방향을 바꿀 때는요. 이 밑에서 쉽소라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위에서도 왔다 갔다 그래서 쌍봉도 생기는 거고 삼봉도 생기는 거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니까 쌍바닥도 생기는 거고 삼중바닥도 생기는데 바로 지금 그러한 구간에 있다는 거죠. 달러가 기본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려면 이게 확 꺾여야 되는데 아직은 글쎄요가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타깃 이 쇼크로 인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부담감이 여전히 잔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년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얘를 보니까 얘도 꺾인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고점은 좀 확인됐구나.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디플레가 문제였듯이 이게 향후 디플레에 대한 그 가능성도 뒤에 가서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뜬금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도 얘도 다행스럽게 달러 약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고 실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염두에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좀 이따 10시 30분에 그땐 제가 쭉 빅픽처 그림을 놓고 여러분께 평생 동안에 우리가 뭐라 할까요? 하나의 병풍처럼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위에서부터 보시오. 공이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 공이 땅에 멈추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공이 땅에 닿아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가격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군. 네. 공이 땅에 닿은 다음에 여기서 통통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이거 무슨 바닥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시간상으로 기간. 그렇죠. 시간상으로
벌써 힌트 딱 주면 딱 나오잖아요. 시간상으로 얘가 바닥을 찍어야 되는 기간바닥입니다. 칼이 떨어지고 있어요. 칼이 이게 딱 꽂히나요? 꽂힌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죠? 흔들리죠. 드르륵거리죠. 이게 기간바닥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자, 삼성전자는 있고 우리한테는 지수는 없는 거. 삼성전자는 얘가 딱 녹색 캔들을 보여줬죠. 얘가 이건 너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제는 스마트머니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 야,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 너 과다 이격이야. 너 이제 스마트머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께는 가격 얼마를 책정시켜야 되는 겁니까? 오, 6만. 얘들이 밑에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6만 6,600원 아래 아니니? 지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아마 이 아래에서 지난번에 그 유튜브 공개 강의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런 말씀을 쓰셨다고 그래요. 수장님, 제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저 그 보람 갖고 밤새서 일합니다. 저 바닥 찍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기는 66,000 아래는 매집 구간인데 이제 얘들이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얘를 띄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부터 간다. 그건 얘가 내일 위로 올라타는데 아직 내일은 멀었잖아요. 아직 내일 위로 올라타지 않았고 지금 이 아래는 그냥 긴 기간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근데 이쪽은 아직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와. 안 나왔죠. 얘는 과일은 나왔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몇 월 달 돼야 이 기본적인 조건이 들어가느냐? 6월 달 돼야 이 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자, 좀 더 결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하고 다른 점은 뭐냐? 여긴 정말 너무 똑같죠. 그죠? 너무 똑같이 급락도 똑같이 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요? 얘는 여기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위로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이 아니고 가짜 바닥이지만 기다리는 건 뭐냐면 여기로 신다면 이겁니다. 무슨 파동을 기다릴까요? 4파입니다. 얘가 빨리 한번 와줘야 다음에 바닥 계산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가다가 과다 이격에 의한 어떤 물량 고백 때문에 들어주는 여기서 올라가는 건 있는데 냉정하게 진짜 바닥이냐 가짜 바닥이면 아직은 가짜 바닥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얘가 이렇게 또 들어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도 2600 아래 내려가면 뜨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만약에 보십시오. 지금 이 장이 그래도 2600 아래 뜨는 거는 삼성전자를 중심해서 저런 종목군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버티죠. 얘가 그냥 최근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이 내려가듯이 우리가 내려꽂으면 우리도 정신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들은 그래도 이게 4파동의 구간에 이 2600 아래가 저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체크해서 중간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훌륭하게 그 아래선 뚫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내가 지금 던져야 될 종목군과 가져야 될 종목을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내리꽂는 이러한 그 월봉사 아래 있는 종목은 올라갈 때마다 저희 돈 받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요. 3월씩 끊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바깥할 수 있느냐, 이런 종목으로 바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이후에는 그러면서도 종목 장세 진행 중인 여기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뭐 LNF다, 그냥 눈에 많이 뜨는 거예요. 뭐 대주전자다, 아니면 뭐 대보마그네틱이다, 동진세미, 뭐 원익 QNC, 대덕전자, 기타 등등. 어때요? 듣기만 해도 얘들은 종합이랑 다른데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우리는 종합은 반평균이에요. 반평균이 60점에서 이 학생이 전부 다 60점은 아니거든요. 60점보다 위에 80점, 90점짜리도 있거든요. 그들 종목군들을 잠시 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장은 종합은 조금만 묻어두시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2600, 삼성전자 66,000 아래가 다행히 받쳐주고 있는데 아직은 종합은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4파동이다. 하지만 무슨 장세는 종목 장세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2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